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표영호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그리고 우리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셋이서 방송을 했더니 아주 뜨거우니까 이제 머니인사이드에서 저희를 사연 가지고 상담해 주는 걸 한번 해봐라 해서 오늘 또 뭉친 거예요. 그냥 우리 세 명만 앉혀놓으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이 사연을 제가 와서 딱 보니까 사연을 또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만한 그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고 특히 연세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순천에 살고 있는 71세, 66세 부부입니다. 아이들은 결혼해서 부천, 분당에 살고 절친들도 모두 서울 쪽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혼자 남은 사람은 자녀들과 멀리 살아 자칫 고독사가 될 염려도 있고 해서 꼭 수도권이라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안양이나 용인 쪽으로 생각하고 아내는 너무 구축보다는 15년 이내에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 6억에서 7억 정도 있고 공무원 퇴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은 나온다는 거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이거 정말 이거 그 뭐랄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본을 잘 뽑은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오고 있는 중에 우리 PD가 잘 뽑은 거거든요. 요거 야 사실 그 자녀들과 너무 멀리 살면 나중에 진짜 고독한 혼자 외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냐면 혼자 그 자녀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아이들도 봐주고 그래서 관계가 커지는데 또 멀리 있으면 더 멀어지더라고요. 가족도. 안 가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서울에 살고 있고 힘들어요 또 지방 가기가. 자녀들을 보고 오라고 해도 힘들고 그렇죠. 또 반대로 서울로 올라와도 힘들고 그리고 이분 이 어르신께서 또 순천에 살고 있어서 너무 멀어요 또. 유난히 멀어요. 유난히. 순천 멀지. 너무 멀어요. 너무. 서울에서는 멀어요. 아니 근데 절친이랑 다 서울 쪽에 살고 계신데 순천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공무원이셔서 아마 이렇게 내려가신 것 같아요. 공무원이셔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게 이제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인데 여기서 전 이제 고민이 여러 가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질문인데 전 일단 첫 번째는 집을 꼭 사셔야 될까? 이게 저는 항상 문제 의식을 좀 느꼈어요. 그 의식 갖는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퇴직하셨고 뭐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지만 어쨌든 자산이 대부분이 전세금에 들어가 있고 이 전세금에 집을 사면 다 자산이 부동산에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동자산이 없어지는 건데 사실은 집을 꼭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지금 거주 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보지 않고 거주 목적으로 볼 때는 거주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전세도 있고요. 월세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거주 입장에서 꼭 내 집을 매수하는 것만이 최선이냐? 그 지점에서 일단 저는 좀 제가 의문이 가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이광수 대표님을 좋아하는 게 너무 순수하셔. 왜냐면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씀인데 반대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71세 되셨으면 뭐 꼭 굳이 집을 사야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고 100세 시대고 또 71세든 75세든 뭐 80세든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나는 100살까지는 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혹시나 좀 뭐 일찍 뭐가 잘못되더라도 이 집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 갖고 있던 집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좀 돈이 많은 분인데 78세인데요.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일로 찾아오셨냐. 여의도가 천지개벽 한다는데 재건축 들어가는 아파트를 저보고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그 아파트가 2배로 3배로 뛴다는 거예요. 저보고 아파트를 찍어달래. 그래서 그분이 연세가 78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지금 어떤 아파트를 사서 10년 뒤에 재건축이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 연세가 88세가 되시니까 돈이 있으시니까 좀 즐겁게 사시면서 그 돈 쓰시면서 사시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표정이 몰랐던 걸 알았다는 표정을 하고 가셨어요. 내가 78세라는 걸 까먹은 거야. 이게 정말 철학적인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제프 베조스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아마존을 만든 베조스한테 이렇게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뭐라면 10년 후에 세상을 어떻게 변해요? 그런 거 궁금하겠죠. 아마존 만들고 막 빅테크 회사 만들었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변해요? 베조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하나입니다. 뭐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베조스가 집중한 게 변하지 10년 후나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게 있다. 뭐냐면 사람들은 싼 제품 좋아할 거야. 가격이 싼 거. 그리고 빨리 배송하는 거 좋아할 거야. 1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이거 가격 비싼데 제프 베조스 가격이 비싸서 좋아요. 이렇게 변하겠습니까? 배송 느리게 해줘서 감사해요. 아니죠.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변하지 않는 거에 집중할 거래요. 우리는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시든 변하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뭐가 변하지 않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든 생애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변합니까? 우리는 변하는 거에 관심만 가져요. 여의도가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정작 변하지 않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변하지 않는 거를 생각하시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 얘기로 돌아가면 꼭 집을 사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갖는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질문이에요.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까요라는 얘기는 안 산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까요는 이제 과연 언제가 가장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데이터는 또 어떻게 보는지. 저는 이쪽 안양이나 용인 쪽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지금은 한 배꼽 위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거품이 좀 더 빠져야 돼요. 그리고 저는 2, 3년 안에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2, 3년 안에 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원하시는 가격대, 그래서 현금이 전세금 포함해서 지금 한 6억에서 지금 한 7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 7억에서 한 10억 정도의 아파트는 살 수가 있고. 왜요? 현금 7억 들고 있는데 어떻게 10억짜리 아파트? 대출 좀 껴서 사면 되니까. 이분들 저 어떻게 갚으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무릎 밑에서 사는 거니까 결국 차익을 노리라는 거예요. 차익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또 떨어질 테니까. 지금 가격보다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무릎 밑에서 살 때는 당연히 저는 대출을 어느 정도 껴서 사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범위를 이제 뭐 10억 이상만 한 게 아니라 6억에서 한 10억 정도, 딱 요 정도. 그리고 20평대 딱 두 분이 사시는 거니까 20평대면 될 것 같고, 그다음 5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15년차 이하를 원하시는 거니까 이 조건으로 지금 수지구 근처에 아파트를 찾아봤는데 보시면 지금 동천 센터를 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가가 현재도 이제 한 7억 후반, 8억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광교 자이더 클래스 같은 경우 9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지금 원하시는 조건 아파트는 요 정도인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고 2, 3년 안에 저런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나 우리 표현 대표님이나 또 저희 리치고나 아마 또 계속 이제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은 저는 저로의 시기가 같이 맞물리는 때가 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가격이 지금은 떨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6억짜리 아파트도 1억에서 2억은 떨어질 거라고요. 그 1, 2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사시는 거는 정말 저는 말리고 싶고요. 좀 더 2, 3년 안에 저로의 매수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 뭐 대출 안 껴도 되니까 그때 좀 더 가족의 행복을 찾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살짝 다른데요. 네. 제 의견에 대해서 뭐 말씀 안 드렸으니까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이제 71세시고 66세 부부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출 받는 거는 좀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네. 대출 받아서 그 이자 내다 보면 연금 받는 거 갖고 부족하고 하면 네. 자녀분들이 놀러 오거나 뭐 손주분들 놀러 오면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줄 수 있는 환경이 생기면 자식들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출 없이 네. 오히려 7억이 있다면 6억짜리 집을 사고 이제 또 그런 곳이 어디 있냐면 지금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안양 쪽이나 이쪽이 뭐 반도체나 GTX 이런 걸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이 호재가 진짜 많은 지역이고 교통이 편해요, 생각보다. 괜찮죠. 엄청 아니야. 편해요. 네. 그런데 집값은 조금씩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다 뽑아봤는데 그래서 오히려 뭐 몇 년 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왜냐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10년 뒤를 계획할 것보다 지금 행복한 게 좋겠다. 이분들이라면 만약에 이 질문을 뭐 더 30대가 했다면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양 쪽이나 이쪽으로 한 6억 정도, 한 5억 5천 정도 되는 24평 있어요. 그런 아파트로 당장. 당장이요? 네, 당장. 매수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매수한다는 게 뭐 고가에 빨리 지금 사라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자녀분들과 가까이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집값이 조금 더 내려간들 어떻겠습니까? 내려간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6억에 집을 샀는데 갑자기 그게 뭐 2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내려간다. 뭐 6억에 샀는데 뭐 5억 8천으로 내려가 7천 내려간다. 이거 정도는 그 시간과의 여러 가지 행복을 교환할 수 있는 돈이다라는 개념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광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 표 대표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고민되는 게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용 가치가 있고 또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이런 자산이 없거든요. 쓰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쓰면 쓸수록 올라가는 거 거의 부동산이 유일한. 그런데 일단 어떤 퇴직하셨고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사실 사용 가치의 의미가 훨씬 더 크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시간을 오히려 단축하고 가까이 하는 사견을 단축하고 너무 투자로 보는 것보다 사용 가치로 보면 말씀하신 게 더 좋지 않느냐 또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그동안 제 기조는 그렇진 않았어요. 어때요? 왜냐면 저는 무조건 투자로 봐라. 이 두 분이 비슷해. 저도 투자 이왕이면 그렇죠. 주거의 가치와 투자의 미래 가치를 함께 보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른 경우다. 저희들의 의견이 꼭 정확하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본인께서 이제 또 여러분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시고 어떤 의견도 좀 댓글에 달아주시고 가장 1순위 제일 중요한 걸 뭐로 들 거냐. 우리 이제 표영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뭐 어차피 아파트 좀 떨어지면 어때? 나는 가족들하고 가까이에서 이 행복을 내가 살 수 있다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또 인력이 이게 노후의 작은 돈이 아닌데 떨어질 게 데이터상으로 이게 보이는데 이거를 지금 사는 거는 좀 더 늦추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연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보시고 의사결정 하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남의 이야기니까 이러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라고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좀 살짝 바꿔보면 본인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안 삽니다. 봐봐. 이게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치관을, 이분의 가치관을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성의 문제인데, 저의 가치관은 그렇거든요. 저는 세상을 투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떨어진다고 해놓고 제가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안 산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네. 자, 그럼 표영호 대표님은 저라면 71세의 현재라면 저는 삽니다.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이 아파트가 지금도 많이 하락을 하고 이제 과정 중에 있지만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1억의 차이 뭐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어차피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20대에게 시간은 20km로 가지만 70대에게 시간은 70km로 막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이미 많은 돈을 내포하고 있어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10억, 20억 차이 나서 막 엄청난 고통이 오는 돈의 차이라면 당연히 돈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더 중요하다. 사실 왜 이제 이 사연을 PD가 이걸 발췌를 했나 봤더니 가장 고민하고 있을 분들이 바로 이 연령대 분들이 유사한 맞아요. 내용으로 고민을 그쵸.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순천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이 반대예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한 채밖에 없는데 이걸 줄여서 좀 나가볼까. 그치. 이거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제가 사우나를 갔는데 팔순 되신 어르신이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거 표영호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앉아봐 해가지고 사우나에서 그분은 너무 구구절절한 거야.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고 이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걸 주자니 어떻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다음에 들을게요 갈 수가 없어서 2시간을 제가 들었어요. 와 2시간 듣고 사우나에서 나왔더니 탈진 상태로 1kg가 빠졌더만. 자, 저희 머니인사이드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그 사연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하다 하시면 항상 이광수 우리 대표님 나가는 어디든 뭐 댓글 달아서 주셨고 뭔가 자료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치고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고 또 어떤 전망이나 여러 가지 그 헤게모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표영호 TV도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민 해결해드렸는데 이게 과연 솔루션으로 여러분께 어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의 의견 가운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솔루션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